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요, 동방에 타오르는 등불,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 그랬어요. 예의를 아는 나라다. 예의를 아는 민족이다. 그러면 그 예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의는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순리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저절로 아는 거예요. 예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본시 타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돼 있어요. 공감할 수 있게.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걸 불가해서 타심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텔레파시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서 느낌이 확 오는 경우 여러분도 가끔 있어요. 꼭 도인이 아니래도 지금 우리 엄마 마음이 이렇구나. 아, 지금 내 친구 마음이 이렇구나. 그럼 그게 타심통이죠. 그런데 그걸 늘 느끼고 살아야 돼. 늘 상대의 마음을 늘 알게 돼 있어요. 원래 마음이란 존재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도인이고.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게 삶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 예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고 존중이잖아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할 때 부모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을 나의 부모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부모를 무례하게 대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죠. 자식도 너는 나의 자식이야. 이렇게 인정할 때 내가 자식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고, 예의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쌍방간에 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면 상대도 나에게 예의를 지키고요. 그 예의란 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의 귀절이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상대한테 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거를 보통은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가리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 범절 교육. 물론 안 가리켜서 안 하는 것보다는 가리켜서 하는 게 낫죠. 근데 원래 생긴 어원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느껴보니까 부모가 밤새도록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잘 잤나, 편안했나 궁금했어요. 부모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데, 아유, 내 자식이 밤새 안녕했나? 잘 잤나? 이렇게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나 잘 잤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니까 그 마음을 내가 대신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니, 밤에 잘 주무셨나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부 인사.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아, 얘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자신을 궁금해하는 줄 알고 먼저 표현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래, 너도 잘 잤니?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서 이심전심으로, 아,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안부를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를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당연히 부모니까요. 그리고 윗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죠. 그 인사도 거기에서 당신을 어른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당신을 어른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라든가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거. 당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또 어른은 그 아랫사람에게, 그래, 자네도 잘 지냈나? 이러고 표현해 주죠. 이런 예의들이 전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것에서 생겼는데, 그 마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모는 자식이 잘 평안했나 궁금한데 부모를 보고도 이렇게 모른 척해? 아는 어른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피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서운하죠. 왜 서운한 마음이 들까? 제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가르쳤어요. 마음으로 이게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식을 사랑해라.
윗 어른을 공경해라. 뭐 이렇게. 스승을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공부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공경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과 역할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일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받기 싶은가를 인식해서 마음으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도 내 마음을 이해해서 그대로 해주죠. 내가 부모를 존경해주면 자식을 부모는 사랑해주고 서로 원하는 욕구를 마음으로 이심전심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말은 그냥 내 마음이 느낀 것을 표현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 형식인 말이 요새는 그게 소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면 부모의 마음을 느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 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게 돼버렸죠. 원래 예의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정도도 표현하면 괜찮았어요. 우리 때는 표현했거든요. 마음을 안 느껴도 그거 다 표현하고 어른 보면 인사하고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거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기는커녕 마음을 그냥 이해 안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의 마음을 상처 주고 수치 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쌓여서 관념이 지독해진 현대인은요. 에고 자체는 수치입니다. 수치심이에요. 에고의 핵심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비유로 표현돼 있죠. 아담과 이브를 부르니까 제일 먼저 느낀 마음이 뭡니까? 안 나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부르는데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창피해서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인 부끄러움, 수치심을 먼저 표현하죠. 그게 근원이 되는 마음이에요. 수치심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해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 못해. 오직 뭐만 느낍니까? 수치심만 느껴. 너무 수치심 느끼는 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안 느끼려고 상대를 수치 줍니다. 현대인은 다 이래요. 상대를 수치 주고 내가 수치 안 받으려고. 수치 받았다고 느끼니까 화내고 또 상대 수치 줘서 상처 주고. 그걸 본 제3자도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못 느끼게 돼버려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봤어요.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토막살인하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 분노예요. 사실은 핵심은 수치심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인륜이 타락했을까? 더군다나 우리 민족이 배그 민족이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민족이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성의 차원으로 인격이 없는 인간으로 떨어졌을까?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수치심이 너무 많이 쌓인 현대인은 느끼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아니라고 느끼고 싶어. 일체유심조. 제가 늘 동영상 강의에서 얘기하죠.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습은 다 내 모습이에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수치는 내 수치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벌인 그 저지른 일을 보면서 느껴지는 수치는 내 수치라고요. 내가 느껴서 특히 우리 수행자분들 청산해야 되는데 그 수치 느끼기 싫으니까 분노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그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놈이 누구냐. 자기 수치를 보기 싫은 놈이죠. 우리 민족은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의 수치는 바로 내 수치예요.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남을 미워하고 그 수치가 또 내 수치 안 느끼려고 내 부끄러운 모습 안 보니까 수치가 쌓여서 날마다 수치스러운 짓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데 수치스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의를 모르는 민족이 돼버렸죠. 예전에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느 호텔에 제일 좋은 호텔이 있대요. 사이판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행 가이드한테 그 호텔에 묵지 왜 여기 두 번째 좋은 호텔에 묵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한국인을 안 봤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도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라면 끓여 먹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한국인은 예의를 모르고 아주 무례하고 타인에게 방해만 되는 민족이다. 그게 안 봤는데요. 어찌나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래서 무시받는 거예요. 무시받는 행동을 하니까 무시받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겁니다. 후진국일수록 어떻습니까? 국민의 민도가 낮을수록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
나가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 그게 다 필요 없어. 니네 마음이 어떻든 나는 지금 내가 힘든 거를, 마구잡이를 행동해야 되겠어. 그리고 막 행동합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민도가 높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마음도 있지만 타인의 마음도 있다고 느껴서 존중해요. 그냥 내 마음을 마구잡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내가 좀 다스릴 줄 알죠. 그게 인격이고 그게 품이에요. 그런데 수치가 너무 많이 쌓이면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게 수치스럽다는 걸 모르니까 마구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디 가다가 엄마나 아빠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수치심을 잘 느껴요. 아이들은 잠재의식 열려 있으니까 어른이 되면서 점점 다치는 거예요. 엄마가 딴 동네 아줌마한테 아빠 흉을 막 봐요. 저희 엄마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엄마 창피하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막 혼내키면서 뭐가 창피하냐고, 내가 없는 사실 얘기하냐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해요. 또 엄마가 저한테 너희 아빠는 네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 엄마로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징징거리면서 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미워해야 되나요? 내 아빠인데 수치스러워도 근데 네 아빠 미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죠. 엄마는 네 아빠가 술 먹고 좀 그렇게 하셔도 요새 힘들어서 그러셔. 원래 마음은 되게 좋은 분이잖냐? 이래야 돼요. 딸이 상처받았어도. 근데 그렇게 하질 않죠. 멀쩡한 딸한테 가서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에고가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야. 자식에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딸한테 예의가 없는 거죠. 아빠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수치를 아는 민족이 돼야 여러분 품격이 생기고 인격을 갖춘 민족이 되고 그래야 선진국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중국인들이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치스러운 짓을 많이 해서 방송에 오르내렸어요. 그래서 호텔 출입도 맡고 막 그랬죠. 근데 요새는 중국 사람들이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는데 호텔 로비가 시장 바닥이에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박스를 쓰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썰매를 타고 온갖 비싼 물건은 혼자 다 샀어요. 산처럼 쌓아놨는데 어찌나 천하고 품격이 없는 파동이 나오는지. 정말 남은 배려 안 하고 막 아무거나 다 음료수 흘리고 시끄럽기가 귀를 막아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은 전부 잠궈놨어요. 중국인들이 다니는 곳곳에 공중 화장실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일본 분한테 물었더니 화장실을 오픈하는 순간 5분 만에 엉망이 돼버린대요. 그냥 대소변을 아무데나 다. 그래서 도저히 저분들한테는 화장실 개방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민도가 낮은 거고 그게 품격이 없는 거고 돈을 많이 써서 품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인격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박하고 좀 돈이 없이 살아도 품격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은 많아도 그걸 우리가 졸부라고 하죠. 남에게 무시당하면서 천박하게 사는 삶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인격적이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으로서 품위를 갖추려면 이 공부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를 모르는지 너무나 큰 수치를 정말로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 후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전에는 가장 예의를 아는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낮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더 정화돼야 돼요.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대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 왜 품위가 있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왜 명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온전히 마음이 거기에 꽃피어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낍니다. 마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매력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내니까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존재를 인정도 못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도 못하는 에고일수록 천박하고 타인에게 힘들고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그의 삶은 행복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품위를 회복하려면, 그리고 선진국이 되려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타인의 입장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수치심을 느껴서 수치를 아는 인간이 되어야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머리의 공부에 치우쳐서 이 지경이 됐어요. 우리 민족이. 서양에서 들어온 머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동방예의지국을 이뤘던 깨달음의 그 마음 공부했던 그 공부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지경이 됐죠.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민족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의를 아는 인간, 품격이 있는 인간, 도를 아는, 도가 완성된 인격을 갖춘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인간성 회복을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선진국이고 그게 진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국민이 되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 꼭 수행을 오셔서 인간으로서 예의를 회복하시는 이 마음 공부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